안녕하세요.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도 많이 내고 현실을 부정도하며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인치 않은 심적 장애가 더 마음을 닫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세상 보는 눈을 달리하면서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방법을 많은 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규석의 공감편지에 문을 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TV 이규석의 공감편지, 저는 이규석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에 걸쳐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내가 왜 교육을 받지? 교육의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와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실 이분도 자신이 받은 교육을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정작 자신이 교육받았던 그 환경이 무척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숱한 난관을 극복해내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중구 씨를 모시고 자세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실례지만 지금 현재 눈이 좀 불편하신 상태시죠? 네, 실례는 전혀 아니고요. 네.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빛 정도 보이고 형태는 시각적으로 이걸 보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네. 느껴진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가 최초로 생기기 시작한 때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예. 초등학교 3학년? 그 무렵으로 기억이 나고요. 네. 시력이 서서히 떨어져서 처음에는 시력이 제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 방학 때 실컷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이제 개학 때 원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는데 네. 이상하게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의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그때 좀 상당히 그래도 좀 이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어떻게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죠? 그때는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어서 뒷자리에 제일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예. 이제 그 자리에서 안 보이니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상하게 칠판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 한 2줄 정도 앞으로 앉아봐라. 그래서 6번째 줄에 앉았죠. 네. 거기서는 보여요. 그 다음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서 칠판 글씨는 전혀 볼 수가 없이 그렇게 시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옆에 짝한테 사정을 했죠. 내가 칠판 글씨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저걸 좀 읽어줘라. 네. 그러면 이제 친구가 칠판 글씨를 읽으면서 필기를 하면 저는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받아 적으면서 그렇게 필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그 초등학교 시절에는 스스로 이게 장애라고 느끼시지 못하고 그냥 일종의 좀 이렇게 눈이 좀 유난히 좀 안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인지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애인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시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안경을 써도 안 보인다는 거. 정작 큰 어려움은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책글씨가 곧 이어서 안 보여지게 됐는데 책글씨가 안 보인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험지도 안 보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막막하셨겠군요. 그래서 그 시험 볼 때는 그 친구한테 시험지 좀 읽어줘라. 그래서 옆에 친구가 자기 시험 치르면서 시험지를 읽어줬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건 부정행위로 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좀 맞기도 하고 선생님께. 중학교 때는 이제 도저히 그게 안 돼서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궁여지책으로 구입을 해서
보는데 돋보기로 봐도 효과가. 조금 크게 보이지만 시력이 제가 이제 더 떨어져서 네. 효과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 한자 억지로 그야말로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뒷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네. 그 시험 감독 선생님이. 부정행위 하는 줄 네, 알고. 부정행위 하는 줄 알고. 네, 그런 경우까지도 있었죠. 그때는 시기적으로 이 청소년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점점 더 시력 문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좀 알아가고 네. 있고 조금씩 남과 다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됐을 텐데 심리적으로는 좀 어땠었습니까? 그 시절이 사실은 가장 힘든 시절이었죠. 이제 나의 장애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건 단순히 눈이 나쁜 게 아니구나. 교정 시력이 안 나오는 장애인이구나. 이런 건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시기인데 네.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던 건 뭐냐면 내가 장애인에 대해 가졌던 마음이에요. 장애인에 대해 가졌던 마음. 네, 저는 장애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 시선이었지만 이렇게 시각장애인들 지팡이 들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네. 참 묘한 마음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혀차게 되기도 하고 네. 불쌍한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코 유쾌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 남들이 나를 볼 때는 그런 시선으로 보겠구나 하는 게 사춘기 때 참 많이 힘들게 만들었죠, 정말. 그때 당시에는 보통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시험을 네. 반드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합고사라고 그렇죠. 있었어요. 연합고사를. 예.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은 어떻게 하셨죠? 중학교 3학년, 네, 2학기 중간고사였어요. 네. 네,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사춘기 때 얼굴에 뼈러지만 좀 나도 사람들이 전부 그거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민감하고 예민하죠. 민감하고 예민한 시절인데 저는 장애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시험 볼 때마다 나의 그런 부분을 드러내서 저는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안 보이는 학생이에요. 그러니 이 시험지를 읽어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거든요. 이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예. 그날도 그 떨어지지 않는 입을 억지로 떼서 저의 형편을 말씀드리고 시험지를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감독 선생님한테.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때는 한 말씀으로 거절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곧 고입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네. 그때는 너처럼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지를 읽어주는 규정이 없다. 그런 제도가 없어. 네.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읽어주지 않으셨죠. 그러면 결국 시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네. 중학교 3학년 나이였는데 너무나 제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한 뭐 불만이나 뭐 아쉬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고요. 다만 이것이 나의 현실이구나. 그게 정말 너무나 차갑게 느껴져요. 나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시험지 읽어주지 않으면 나는 당장 고등학교에 진학이 안 되는 학생이구나. 이게 나의 현실이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정말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육중한 벽이라고 느꼈을까요? 그 순간에는 제가 진실해지고 싶었어요. 물론 뭐 1, 2, 3, 4 중에 뭐 이렇게 찍는다 그러잖아요. 네. 예, 표기에서 낼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예, 저의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백지를 제출했어요. 그 백지 답안이 그 학교 생긴 이후로 처음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 저에게 있어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남다르죠. 그러면은 네. 그 이후에 고등학교 진학은 힘들어졌나요? 정말 속담 틀리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시절에 차분해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때 들었던 뉴스 한 꼭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저시력 학생, 그때는 이제 약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약시요. 저시력 학생들을 위한 특수 학급이 생긴다. 근데 이런 뉴스 한 꼭지를 본 게 그 중학교 3학년 그 혼란한 그 무렵에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났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죠. 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엄청 두꺼운 책을 가져오셨어요. 네. 막 이렇게 찾아보시더니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네. 교육청을 찾아갔어요. 네. 거기를 갔더니 답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교육청마저도요. 네. 예, 가장 서울 중심부에 있는 교육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네. 거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였고요. 네. 혹시 남부교육청에 가면 네.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누가 해주셨어요. 이번엔 남부교육청으로 갔죠. 네. 거기서 정보를 얻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남부교육청 산하에 예. 여의도 고등학교가 있었고 네. 거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였습니다. 네. 거기에 한 학급을 약시학급으로 개설을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죠. 그러면 그 여의도 그 고등학교에 그 한 학급이 편성이 된 게 그 뉴스의 그 학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여의도 중학교에 하나, 여의도 고등학교에 하나 그렇게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특수학급으로 편성이 된 게 대한민국에서는 그 두 학교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약시 학급은 그 유일한 그 학급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맹학교가 있었는데 네네. 당시만 해도 저는 맹학교는 상상조차 못했던 게 네. 맹학교는 완전히 빛조차 못 보는 학생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네. 알고 보니까 저보다 시력이 좋은 친구들도 맹학교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전혀 몰랐었으니까. 아.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 매체들이 다양해져서 정보에 접근하기도 편하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 뭐 한 35년 전의 일이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 기억으로는 네. 고등학교 때 심중구 씨 말고도 네.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나요? 우리 반에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20명이 정원이었는데 네. 16명이 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입학식을 하는데 다른 반은 다 60명씩 줄을 섰는데 50명, 60명씩 줄을 섰는데 우리 반만 딱 16명. 그때는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교정에 들어서면 근데 우리 학급은 제일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일반 학급 아이들은 중간길로 쭉 가서 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만 오른쪽으로 빠져서 가장자리에 있는 교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진학하는 게 정말 기뻤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 못 갈 뻔 하다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제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너무너무 정말 기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잠시 줄 서는데 딱 거기서 그 당시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16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생님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세는데 17명이에요. 네. 17명.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본 거야. 야, 너도 약시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아니요, 저 이씨인데요. 네, 그렇게 네,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한 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옆반 애가 그쪽으로. 아, 네. 그랬군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나는 길도 다르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저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고 인정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가운데로 가서 좀 돌아서 오고 뭐 그렇게 그게 말 그대로 현실의 이제 벽을 아주 실감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20대 때 대학 생활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석사과정까지 마치셔서 성인이 된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진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20대 때에 다녔던 학교의 환경과 성인이 돼서 교육을 받았을 때 학교의 환경 어떤 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요? 네.